여러분, 은퇴 후 고독한 생활을 하던 중년 남성이 혼자 떠난 동남아 여행에서 무려 3명의 미녀에게 동시에 프로포즈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성들 모두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 한국 남성 박준호 씨입니다. 그는 어떻게 동남아에서 사랑의 전설이 되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33년간 지각 한 번 없이 출근했고 상사에게 욕을 먹어도 웃었으며 부하 직원 뒷정리까지 도맡던 흔한 아버지형 인간. 그러나 정년퇴직 날 사무실 문을 나설 때 박수 한 번 꽃다발 하나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란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죠.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은 결혼 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불 꺼진 방, 밥솥에 남은 밥, 그리고 침묵.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그렇게 자꾸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가는 기분에 빠져들던 어느 날, 박준호 씨는 결심합니다. 그래, 늦기 전에 나를 위해 떠나보자. 그렇게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털어 첫 해외여행을 예약합니다. 목적지는 동남아. 그 중에서도 뜨거운 햇살과 여유가 흐르는 베트남. 여행사 직원이 말했죠. 요즘 시니어분들 베트남 가면 새 인생 찾는다니까요.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쉽게 바뀌긴 하나.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그를 단 하루 만에 3명의 여인에게 동시에 프로포즈 받는 남자로 바꿔놓을 줄은. 첫째 날 도착해서 준호 씨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 여기라고 다를 게 있을까? 한숨 섞인 혼잣말을 내뱉은 후 피곤한 몸은 스르륵 잠에 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아침. 박준호 씨는 베트남 북부의 작은 마을, 아직 안개가 가시지 않은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가 퍼지는 시장을 지나던 중 골목 끝에 조그맣고 아담한 꽃가게가 눈에 들어왔죠. 가게 앞에는 작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젊은 여인이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린 28. 긴 머리를 뒤로 묶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마을에서 가장 조용하고 순수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발을 헛디딘 린의 손에서 알록달록한 꽃다발이 쏟아져 버립니다. 아, 죄송해요. 린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꽃을 주우려다 손가락을 가시에 베이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준호 씨는 곧장 다가가 무릎을 꿇고 함께 꽃을 주워줍니다. 괜찮으세요? 피가.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린의 손끝을 감싸며 말합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렸고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준호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은 그를 꽃가게 뒤편 작은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엔 라임과 생강이 섞인 따뜻한 차가 놓이고 옆으로는 꽃잎이 흩날리는 수국나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십니다. 그러나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준호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오랜만이군. 누군가와 말없이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린은 수줍게 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여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삶이 너무 조용해서 바람을 좀 쐬러요. 그 말에 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피어난 작은 흰 꽃을 하나 꺾어 준호 씨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꽃, 티엔화라고 해요. 우리 마을에선 다시 웃게 해주는 꽃이래요. 준호 씨는 순간 말없이 꽃을 바라보며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준호 씨는 그날처럼 꽃가게 앞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리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거 어제 밤새 쓴 거예요. 저 한국어 잘 못하지만 마음을 적어봤어요. 봉투엔 예쁜 베트남어와 서툰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나 처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한 건.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 처음 봐요. 혹시 자주 오셔도 될까요? 그 편지를 읽은 준호 씨는 조용히 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죠. 며칠 뒤, 그날은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습니다. 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정원 침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래요? 준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꽃가게 뒤편 작은 대나무 문을 열고 정원에 예쁘게 꾸며진 침대 위에 두 사람은 누웠습니다. 그 안에는 린이 직접 엮은 꽃줄과 손수놓은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그리고 나무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린은 말없이 준호 씨의 손을 잡았고 떨리는 손끝이 전해주는 감정이 너무도 깊고 조용했습니다. 제가 무섭지만 이상하게 아저씨 곁에선 편하네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준호 씨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긴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 외로움 그리고 꿈을 나누며 살며시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세월 속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정원에 햇살이 비추었고 리는 준호 씨보다 먼저 일어나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씨. 준호 씨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나이에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 맞이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면서 조용한 골목 끝 작은 커피 좌판 앞에 앉아 준호 씨는 천천히 연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여행 중 어느새 익숙해진 이 거리, 조용히 스치는 바람과 커피잔 너머의 낯선 언어들. 그 속에서 그는 잠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 너머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놀라서 고개를 들자 활짝 웃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지 가이드, 이름은 마이.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에너지가 가득했죠. 오늘은 여행 가이드에게 하루 일정을 맡겨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반딧불 호수 예약하신 분. 가이드 맡게 된 마이예요. 한국 손님은 처음이라 긴장돼요.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이 대해요. 나도 한국 사람 중에선 좀 특이한 편이니까. 그 말에 마이는 깔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조심스레 그 손을 맞잡은 순간 준호 씨의 가슴엔 오래 잊고 지낸 두근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날 하루 마이는 준호 씨만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를 피해 마을 사람들만 가는 뒷골목 분식집,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조용한 연못, 그리고 자기가 어릴 적 자주 가던 대나무 숲까지. 여기요. 예전에 엄마랑 싸운 날 혼자 울면서 왔던 곳이에요. 이상하게 오늘은 당신이랑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 말에 준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걷는 발걸음이 어쩐지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이어졌죠. 마이의 가이드는 일반 현지 여행 가이드와는 달랐습니다. 본인의 추억을 공유했고 감정을 교류했죠. 저녁이 되자 둘은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강가에 앉았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불빛들, 하늘의 별,
그리고 조용한 침묵 사이 마이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 사실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가깝게 다가간 건 처음이에요. 이상하죠? 저 이렇게 밝고 웃기만 했는데 속은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있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대와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소. 그리고 밤은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풀잎 흔들리는 소리, 강가에 부딪히는 물결, 그리고 서로 마주한 두 사람의 따뜻한 체온. 두 사람은 대화가 없었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 그 본능대로 그들은 서로를 점차 깊게 알아갔습니다. 마이의 눈빛은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해줘요. 그렇게 꿈만 같던 여행 가이드가 끝나고 다음 날은 베트남의 한낮 더위가 유난히 지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좁고 붐비는 시장 골목을 거닐다 우연히 어느 가게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죠. 어이쿠, 죄송합니다. 그의 앞에 선 이는 검은 머리를 질끈 묶고 흰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도도한 눈매에 짧은 숨을 고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관광객이에요? 맨날 여기 와서 길 막고 음식 흘리고 귀찮게 굴어요. 준호 씨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죄송하오. 대신 이 집 음식이 맛있단 소문을 듣고 일부러 온 거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딴 말 100명쯤은 하루에도 들어요. 그러나 그는 자리에 앉았고 그녀가 준비한 분짜 한 그릇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맛보았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곁에 있던 현지인조차 놀랄 정도로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거 내가 살아오며 먹은 음식 중 최고였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릇을 닦는 척하면서도 얼굴은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진짜 한국 아저씨 중에 이런 사람도 있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그 음식점을 자주 방문했고 매일 밤 늦게까지 가게 문을 닫던 날이는 어느새 습관처럼 작은 그릇 하나에 뭔가를 담아두곤 했습니다. 계란지단 올린 볶음 쌀국수, 삶은 달걀과 고수 잎이 어우러진 밥, 그리고 때로는 집에서만 해먹는다는 쑥국 같은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그 옆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국물이 더 진해요. 드셔보세요. 오늘은 비 왔죠. 따뜻하게 드세요. 준호 씨는 묵묵히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며 하루하루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음식 매일 챙겨주던 그 마음, 나 혼자만 느낀 건 아니겠지요? 잠시 침묵하던 나리는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나는요. 처음엔 당신이 그냥 피곤한 여행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 눈엔 내가 꼭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사꾼도 이국의 여자도 아닌 그냥 나. 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 눈엔 지금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요. 순간 그녀의 눈엔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죠. 오늘은요. 그냥 밥 말고 나란 사람을 드릴게요. 괜찮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깊은 용기와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밤, 불 꺼진 작은 가게 안. 빗소리는 멀어지고 천천히 쏟아지던 감정이 두 사람의 어깨를, 손끝을 그리고 가슴을 감쌌습니다. 조용한 숨소리 사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가 완성되듯 두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알 수 있었죠. 그녀가 건넨 음식보다 더 진한 자신이란 마음을 이제야 받아들였다는 걸. 시간은 흐르고
준호 씨는 어느새 베트남의 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눈길을 받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린의 꽃집 앞에서 차를 마시고, 점심이면 나리의 가게에서 밥을 먹고, 해질 무렵이면 마이와 함께 관광지 뒷골목을 산책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먼저 린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수줍게 내민 손엔 작은 병원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저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도 곧 엄마가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말했죠. 그래요. 꽃처럼 예쁜 아이일 거요. 며칠 후, 이번엔 날이었습니다. 항상 도도하던 그녀는 그날따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도 병원 갔다 왔어요. 근데 나답지 않게 바보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벽을 바라본 채 말했습니다. 나 당신 음식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당신 아이까지 만들고 있었네요. 이거 좀 웃기죠? 그녀는 비웃듯 말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자랑스럽소. 당신은 생명을 품은 사람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는 어느 날 저녁 리조트 해변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준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죠. 혹시 세 번째도 감당할 자신 있어요? 준호 씨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당신도? 마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배를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당신 씨앗이 꽤 강하더라고요. 나 요즘 이상하게 입맛도 없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요. 혹시 몰라서 테스트했는데 2줄이네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눈빛엔 언제나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3명의 여자, 3명의 생명, 그리고 3개의 운명. 그리고 그날 준호 씨는 스스로 다짐을 했죠. 준호 씨는 베트남에 남았습니다. 세 여성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며 아이를 준비했고, 준호 씨는 그 곁에서 하나씩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새 아이가 태어나던 날, 준호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나이 들면 사랑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랑도, 설렘도, 시작도, 마음이 있는 곳엔 언제나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전 그 끝에서 3개의 기적을 만났습니다.